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비서 성폭행 의혹을 형사합의부가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단독 판사로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그냥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 혼자 해결하는 사건인데 다만 이제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단독 사건이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재정합의부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은 사실 국민적 이목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혼자 하는 그 단독 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예. 형사합의부 3명이 하는 거죠. 3명이 네. 하는 예.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형사합의부에 배당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단독 판사와 또 합의부 재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 판사가 맞는 거는요. 그러니까 좀 경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징역형이 굉장히 낮은 정도의 수준의 사건. 이번에 1년 이하 정도 네, 되는 거죠. 업무상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한이요. 1년 이하 정도 되는 예. 사건들은 단독 판사가 맞고요. 그거보다 이제 중한 사건들은 아무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의부로 가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합의부와 단독 판사 관할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단독 사건이지만 그래도 엄정하게 봐야 될 사건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은 합의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합의부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사건은 이제 형사 합의부로 배당이 된 겁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차명폰을 검찰에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최초부터 이제 김지연 씨가 이제 이 말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괴념치 말거라. 예. 네. 라고 한 그 얘기를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연 씨한테 보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보낸 휴대폰, 예. 그 휴대폰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서 안 전 지사의 관절을 수색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그 휴대폰을 제출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걸 따져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그 휴대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괴념치 말거라 하는 등등의 문자를 네. 갖다 보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찾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전 지사가 그건 내가 폐기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 휴대폰을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보내는 휴대폰이 있고 문자를 받는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지연 씨 휴대폰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 온 것에 대한 어떤 문자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확인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 전 지사가 자동 메시지 삭제 기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증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해명까지 해줬단 말이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어색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다면은 괴념치 말아라, 괴념치 말거라 했던 그 문자는 증거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김지은 씨 휴대폰에 있으니까 그 휴대폰에 있는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거죠. 차명폰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지금 예. 저 차명폰은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폐기해서 없으니까요. 예. 저걸로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아마도 저게 남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김지은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자동 삭제 기능도 있는 그런 그 메신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얘기는 뭐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서 어차피 안전지 사건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김지은 씨 휴대폰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내는 것만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만 없앤다고 해서 받은 사람 휴대폰에 있는 것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 김지은 씨는 당연히 휴대폰을 제출했을 것이고요. 예. 김지은 씨 휴대폰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은 조사를 했을 거라고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김지은 씨 휴대폰으로 증거 조사는 충분했다 이렇게 검찰은 그러니까 판단하는 검찰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 폐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이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예. 네. 안 전 지사가 일단 도지사를 지냈던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려고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게 차명폰이 양자 것을 둘 다 없앴다면 모르겠지만 예. 한쪽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증거 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안전지사의 이제 사건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성추행 사건 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고 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초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지현 씨가 뭐 언론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가 자기를 이제 지켜달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저희가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로 간 그것도 이 사건이 미투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투 운동이 처음에 막 이렇게 들불같이 이렇게 퍼졌을 때는 예. 뭔가 이렇게 뭐 구속도 되고 막 사법 처리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사건이 네.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들이 적지 않다라고 예,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재판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검찰이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좀 조심스럽지만은 재판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하는 걸 보면은 무죄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안희정 지사에게 구속영장이 2번이 청구돼서 2번 다 기각이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기각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방점은 이거는 안희정 지사의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의미는 지금 업무상 위력에서 이제 위력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김지은 씨 관련해서는 주변인들에게 본인이 안전지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들도 진술이 포함이 돼 있고 예, 예.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예.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희정 지사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지은 씨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약간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안희정 지사 측에서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억해 보시면 안희정 지사가 사진을 여러 장 냈다라는 예. 얘기를 했죠. 그 사진이 네. 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김지은 씨와의 관계가 그렇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사진들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건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만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기가 지금 현재 예. 추가로 보강되는 증거가 없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뭐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안전지사가 어떻게 변호를 할지 뭐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 네,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심스럽지만 그런 뭐 전망도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이제 좀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뭐 미투 운동에 글쎄 이제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안전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검찰 자체로 어떤 수사 사항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예. 상황에서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들 약 25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폭력과 관련된 이 진상조사단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쪽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강제성은 없어요. 예. 강제성은 없지만 그쪽에서 결정한 것과 이쪽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상반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초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수사심의위는 글쎄 이제
모의 법정 같이 진행이 된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이제 처음 도입해서 이제 이 처음 심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이제 된다면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미투 운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시작에서 여기서 만약에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미투 운동 전체가 동력이 이제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고요. 네. 검찰이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일단은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신병을 처리할 때 뭐 구속을 한다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서지영 검사의 과거 그 성추행 사건은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고소기한도 다 통과했고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증거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되느냐 아닌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게 진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까지 정리를 했는지 그게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일단 뭐 법정에 그 준하는 그런 이제 모의 법정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전지사의 내용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